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정유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유화학 지금 3분기 실적이 좀 진행 중인데 관련해서 분위기 좀 어떤지 그리고 향후 전망 어떻게 될지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3분기 정유화학 실적 기간 진행 중인데 실적 분위기를 좀 보면 대형주 그리고 화학업체들은 좀 다운스트림 중심의 이익 개선이 실제로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정유 업체들부터 살펴보면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모두 이제 정유 실적의 개선으로 좀 실적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LG화학이나 그리고 금호석유화학 그리고 SK케미칼, 롯데정밀화학 이런 다운스트림 업체들도 똑같이 이익 개선이 좀 동시에 발생을 했다라고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올해 정유화학 실적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 그러한 내용들에 맞춰서 좀 실적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정유기업 실적 개선 요인을 좀 살펴보면 핵심은 정제마진 상승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재고 손실 효과가 추가적으로 이제 이익단에 반영이 되는 정유 업체들의 특성이 좀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마진 효과 자체가 좀 크게 반영이 됐다가 더 핵심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타이트한 공급 자체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자체는 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편으로 또 겨울철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좀 수요는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좀 타이트해지면서 정제 마진이 회복을 좀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등경유 중심의 마진 회복이 좀 강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겨울철 성수기에 들어섭니다. 이들 제품들은 성수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공급 자체는 타이트한 상황이 똑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 이제 러시아 정제 설비 타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급은 더욱더 감소를 하면서 더욱더 좀 타이트한 시황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학기업들은 왜 실적이 개선이 됐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2분기 말에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을 했었던 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전방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고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판매 자체가 안 나왔었던 상황이 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3분기 실적을 보면 사실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좀 완화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체적인 수출 자체가 회복을 하는 모습으로 좀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체 이제 범용 합성 수지뿐만 아니라 합성 고무단에서도 좀 회복세가 동시에 관찰이 됐었고, 특히나 이러한 회복세를 주도한 거는 중국향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2분기 때 안 좋았었던 판매량에 대한 효과들 이런 부분들이 제거되면서 오히려 3분기는 실적이 개선되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관세 불확실성 시기에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했었던 걸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면 사실 판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레깅 효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런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개선이 됐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자체는 전반적인 다운스트림 업체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 좀 특이한 상황은 LG화학, 석유화학 실적이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업스트림 업체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부진해 왔었고 계속 부진한 상황이 지속이 됐었는데 LG화학의 석유화학 실적 자체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떠한 이유에서 우선 흑자 전환이 성공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우선 에틸렌 스프레드 자체는 여전히 회복되고는 있지 않은 국면입니다. 에틸렌 스프레드, 특히 업스트림 제품들의 수익성 개선이 실제로 발생했냐라고 보면 LG화학도 그러진 않았던 상황이고요. LG화학은 사실 업스트림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포트폴리오를 넓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다운스트림 제품들에서 수익성 개선이 실제로 좀 확인이 됐고, 특히나 이제 2분기에 있었던 일회성 요인들도 같이 제거가 되면서 전반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보면 사실 흑자를 유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비수기에 진입을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판매량 자체가 좀 하락하는 형태들이 좀 관찰이 되기 때문에 비수기 효과들로 4분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지속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내년도를 봤을 때 이런 스프레드 개선 효과라든지 판매량 개선 효과들은 내년도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개선이 훨씬 더 크게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간단하게 이제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시황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유나 화학 모두 좀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우선 유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하향 안정화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변동성 자체는 크게 가져가고 있지만 작년 대비해서 낮아진 레벨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정제설비 증설은 줄어들고 오히려 유가가 하향 안정화된다고 하면 수요단에서는 개선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면 휘발유를 더 많이 주유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는 개선이 되고 원가는 하락하는 국면 그리고 공급은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본다면 내년도에도 정제 마진 자체는 우호적인 업황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유업체들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연결해 볼 수가 있겠고요.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유가 하락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화학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원유를 베이스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수요가 개선된 효과가 발생을 하고 두 번째로는 마진이 개선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내년도에 더 본격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뭐 공급 과잉 상황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수요단에서 회복은 전년 대비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화학 제품 가동률은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수입도 동시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생산과 수입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중국 내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명목 수요단에서의 개선이 점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오히려 올해보다는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정유화학 모두 또 펀더멘탈 실적단에서의 개선이 예상되고 현재 주가 자체는 눌려 있었던 상황 특히 코스피 대비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들 업체들 모두 주가가 최근 좀 반등은 했지만 사실 코스피 대비해서 여전히 하회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들 업체들의 주가에서도 업사이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유화학 지금 실적 기간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내년도 전망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